안녕하세요. 창필직입니다. 오늘은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2년 전서부터 전국의 많은 총 100여 분의 고수 자영업자분들을 직접 인터뷰를 하러 다녔고요. 그분들의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그 인사이트를 초보 창업자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할 생각도, 유튜브에 올린다는 생각도 못하고 제 카페에 글과 사진으로 남긴다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사진과 녹음만 해가지고 보관을 해왔었는데요. 이제 와서 그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그 구독자분들에게 알리려고 하니까 처음부터 유튜브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 녹음 파일이 굉장히 그 음질이 낮아가지고 그래도 실제 사장님들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게 나은 건가 아니면 새롭게 더빙을 해가지고 들려드리는 게 나은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실제 그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 입장에서는 최대한도로 깨끗하게 하려고 작업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처음부터 그런 용도로 제작이 된 게 아니다 보니까 최대한 작업한 거지만 들으시는 분들은 좀 많이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초보 창업자분들이 봐야 될 내용에 있어서는 충실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막을 그래도 꼼꼼하게 넣었으니까요. 이 점 좀 양해해 주시고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장님들의 인터뷰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페거리에 전에는 어디서 어떻게 장사를 하셨어요? 저는 사실 카페거리에서 2008년, 8, 9년 그때부터 이제 알바를 했거든요. 한 23살, 24살 때 여기서 알바를 시작해가지고 파스타집에서 알바를 시작했죠. 그러다가 한 2012년 그쯤에 이제 창업을 했죠. 그것도 여기서 고정적으로 한 거였죠. 그 피자집이 제일 먼저 한 거고. 피제리아. 그리고 2015년에 여기 문스펍이라고 수제 맥주집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작년에 2018년에 저기 아까 가셨던 데 거기서 전 처음에 저 매장 생겼을 때 누가 이렇게 이쁘게 해놨나 그래서 좀 궁금하긴 했었어요. 원래 좀 인테리어 쪽이나 이쪽으로 좀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따로 뭐 해주시는 분이 있으셔서 그것도 이제 비니올리 그 거기 인테리어한 사장님하고 알게 돼가지고 그분한테 인테리어 한 거죠. 비니올리 인테리어 하신 분이 내가 볼 때는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운 좋게 잘 해결가 잘 돼가지고 제가 완전히 빠지기엔 다 애매한 상태가 돼 있는 건데 이렇게 가자니 이렇게 약간 뒤치덕거리만 하다가 끝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올해 초부터 이제 아예 더 키워서 좀 프랜차이즈를 해봐야겠다. 키운다는 거는 어떻게? 그 이제 사업적으로. 사업적으로 키워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알아보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파스타집에서 알바를 처음부터 시작하셨다면은 그때 처음 요리를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군대를 2008년에 제대하고 1년 동안 부천에서 삼촌집 김밥집을 했어요. 김밥집이 그때 잘 돼가지고 거기서 요리를 좀 했죠. 그러다가 하다 보니까 좀 타지고 저는 이제 젊은데 다 아주머니들밖에 없고 재미가 없으니까 이 집 근처로 와서 젊은 층 상대하는 걸 해보자 알바를 한 거죠. 풀 서빙이었어요. 그때. 그럼 저거를 오픈하셨을 때도 사실 다 셰프를 따로 두고 아니요. 김밥집에서 1년, 처음에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1년, 그 다음 1년 두고 3년을 하고 오픈을 한 거죠. 두 번째 있을 때 거기에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온 피자 셰프님이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배워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아니 그러면 사실상 배우신 기간이 그렇게 긴 건 아니었네요. 다른 분들에 비해 전문적으로 배운 건 아니고 뭐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닌데 원래 감각이 좀 그쪽에 좀 있으시니까. 사실 저는 여기 뭐 맥주집도 하고 와인집도 하고 뭐 하는데 저는 뭐 술도 안 좋아해요. 대신 좀 뭐 해봐야겠다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좀 빨리 한 거죠. 대신 문스펍도 문이고 피제리아 다 문도 문이고 쟤도 문이고. 제가 문씨로. 그러니까 이 피제리아 자문이 신의 피자 가게 이런 거. 그래가지고 제가 문씨니까 다 문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아버님께서도 원래 이쪽 계통에 계셨나요? 그러면 이게 아버님 때 여기 게 아니라 아니야. 사장님 때문에. 처음에 자금도 빌려주시고 제가 뭐 하는 거 해서
창업을 한 거고, 아버지가 여기 건물도 이걸 매입을 하셨어요. 매입을 한 것도 이 거리를 좀 살려보자. 그리고 생각하신 게,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건물주이면서 임차인이면 여기서 이제 우리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고 좀 단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한 거죠. 고향이 어디세요? 저 서울. 서울이신데 북적 카페거리로 처음에 오시게 된 계기가 따로 있었어요? 제가 용인에 살아요. 서울에 살다가 한 초등학교 6학년 때 용인으로 이사 왔어요. 어떻게 보면 10년 전에 처음 카페거리만 한다고 했을 때 여기가 좀 핫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 핫했을 시점에 그때 시작을 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딱 2012년이 거의 처음 정점을 찍었을 때죠. 그 다음에 좀 내려가다가 2016년, 17년에 다시 한번 찍고, 지금은 이제 그냥 요새는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안정화가 된 상태인가요? 안정화가 됐다고 하기에는 좀 모르겠는데, 제가 계절을 많이 타다 보니까. 사실 안정화라는 게 사실 카페거리 처음 생겼을 때만 해도 외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던 거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다가 점점 더 외지 사람들이 안 오고 이 동네 사람들로 다 많이 되다 보니까 막 무슨 돼지갈비집이 막 꽉꽉 차고 막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데, 요즘은 예전보다는 좀 사람들이 많이 좀 찾아오는 편인지 아니면 이렇게 나눠졌어요. 평일은 이제 동네 오피스나 주거 하시는 분들, 주말에는 좀 외지 유입이 많아졌죠. 그래서 아버지도 번영회장을 한 게, 결국은 이 여기 주변 파이로만 먹기에는 이게 한계가 있는 거고, 외부에서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 상인들이 단합을 하고 여러 가지 뭐 발전을 해야지 들어오는데, 그런 식의 뭐 행사나 이런 걸 많이 하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여기 뭐 죽전 카페거리라고 막 이정표 붙이고 이런 것들도 다 번영회에서 아마 그 전부터 계속 이제 해오셨던 분들이 하실 거예요. 할로윈 앞두고 막 이런 거 막 갖다 붙이고 막 처음에 그냥 여기가 활성화가 안 됐으니까 이제 그냥 카페도 있고 뭐 공방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약간 사탕을 나눠주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행사로 자리 잡아서 그거 할 때는 좀 사람이 많아요. 근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아까 처음에 아버님이 운영한 가게라고 하셔가지고 나 아버님이 주고 아들은 뭐 아버님의 뭐 영향력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반대로 아버님은 그냥 외곽으로다가 번영회장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고, 실제 지금은 이제 회장 안 하시고. 그래서 실제 어떤 관리는 지금 사장님께서 하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문스펍이 됐든 다문이 됐든 피지리가 됐든 사실 이게 사람이 한둘 써서 되는 업종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근데 그런 게 컨트롤을 할 때까지 좀 시행착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아무리 가깝게 있다고 이게 다 관리하기가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고충은 좀 없으셨는지. 지금 좀 오고 있어요. 우선은 주방 사람들만 직원이고 홀은 아르바이트 그런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 피자집 할 때 같이 일했던 셰프님이, 그분이 이제 문스펍으로 가고, 저기서 피자를 같이 하던 친구가 문스를 하고, 그런 식이 된 거죠. 아무래도 이런 업종은 사람 관리가 힘드니까 지분을 준 거죠. 배당을 주는 식으로. 그렇게 지분을 주면 좀 월급은 좀 적게 줘도 되나요? 그거는 이제 뭐 사람 따라 다른데, 월급을 이제 처음에 적게 주니까 한계치가 오는 거죠. 좀 많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사장님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것들이 다 사람 손 많이 가는 네. 그런 거에다가, 또 사실상 이게 여기 동네 사는 사람이 늘상 먹는 음식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수제 맥주 맨날 많이 먹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런 상권에서 사장님께서 딱 생각하실 때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좀 되는 상태고 이 정도는 뭐 선방을 하고 있다라든지 현재 상태에 대해서 한번 좀 풀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없는지.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저희가 오리역이나 미금역에 있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땐 더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약간 좀 특수한 상권이잖아요. 유원지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어서 그나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방을 하는 것 같아요. 직원이 어떻게 생각하는, 그 메인으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땐 그냥 월급쟁이보다는 많이 가져가는 편이죠. 제가 욕심을 안 부리는 거죠. 왜냐면 제가 욕심을 더 부리면 제가 욕심 더 부리면 누군가는 덜 가져가니까. 그래서 여기 피자집은 제가 갖고 있는 거고, 나머지 2개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앞으로 프랜차이즈를 하려는 것도 다들 결국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잖아요. 계속 여기만 매열 줄 수도 없고. 네. 결국은 이제 본사를 차려서 메인으로 된 사람들은 본사로 와서 나머지 가맹점을 관리하면 동시에 자기네들이 가맹을 하는 식으로 해볼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예를 들면 우리 직영점에서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그 사람을 가맹점에 이렇게 분리를 시킨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가맹점을 하면서 본사 일도 하는 식으로. 아, 본사일도 하시고. 그게 솔직히 저는 아직 거기까지 간 상태는 아니라서 다른 대표님들 얘기 들어보면 부정적으로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신 그래 생각하는 게 아예 모든 거를 지금 프랜차이즈 하는 것처럼 공장에서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납품하는 방식으로 할까. 지금 주력해서 하시는 게 지금 피자랑 스파게티하고 이런 부분들이고, 문카페도 똑같나요? 거기는 이제 브런치랑 저녁에 파스타랑 스테이크랑 와인. 피제리아는 양식을 식사로 즐긴다면은 저기 문카페 같은 경우는 카페랑 좀 이렇게 결합이 되는. 그러니까 주는 이제 브런치, 그 다음에 중간에 이런 티타임 해서 티를 팔고, 그 다음에 저녁 때는 파스타랑 와인 이렇게. 근데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양식이라는 게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좀 편차가 좀 커지잖아요. 그렇다고 뭐 원팩 포장 뭐 뜯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실제로 하나를 오픈하려면은 돈 들어가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실제 준비하는 기간을 어느 정도나 잡아야 됩니까? 지금 상태에서 그렇게 배우고 한다고 하면 솔직히 배우는 데만 아예 생판 초보로 하면은 6개월 이상 걸리죠. 그러겠죠. 그건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고, 그거를 얼마나 간소화 시키는데 맛이 안 떨어지느냐의 문제인데, 솔직히 이런 퀄리티의 레스토랑을 프랜차이즈 할 수는 없는 거고, 거기서 이제 좀 어느 정도의 다운을 시켜야겠죠. 균일화 할 수 있는 요소를 좀 만들어서 저 같은 퀄리티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얼추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잡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처음에 이거를 프랜차이즈로 확장하자고 했을 때 따로 의논하시는 분들이 따로 계신가요? 컵에 있는 셰프입니다. 처음부터 저랑 같이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메뉴를 어느 정도 간소화 시키고 좀 원팩으로 갈 수 있게끔 하고, 저는 이제 사업적인 거고. 피제리아 다문이라는 이 브랜드가 네. 사장님 생각하실 때 좀 대외적으로 봤을 때 좀 어느 정도 좀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용인에서는 네. 뭐 아는 정도? 근데 저는 예전에 비니울리 사장님 만났을 때도 그랬고, 사실 양식 부분이 좀 어려운 게 요즘 스파게티도 4,500원에 파는 스파게티집도 생기고 말 같지도 않은 것들이 지금 계속 생기고는 있는데,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게 프랜차이즈를 하려면은 어떻게 보면은 원팩으로 갈 수 있는 가고 이렇게 좀 짜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게 사실 산으로 가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공장 선택해가지고 나름대로 내가 쓰는 소스 있지만 제품 중에서 또 이렇게 좀 해가지고 좀 만들기도 하고 교육 일주일 정도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오래 안 가더라고요. 왜냐면 명성은 피제리아 다문일지도 모르겠지만 그걸 먹던 사람이 먹었을 때는 누가 봐도 티가 확 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세계 브랜드가 아니고 전혀 다른 브랜드를 나오는 거죠. 이걸 하다 보니까 저녁 장사밖에 못 하니까,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파스타가 주력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제가 먹어봐도 그런 거는 못 먹으니까. 맛은 사실 따라 할 수는 있고 뭐 아까 최종 버전으로 다 만들 수는 있지만 네네. 사실 여태까지 해온 피제리아 다문이라고 하는 그 스토리는 입힐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이제는 돈 없이 창업할 수 있는 공유 키친이다 해가지고 지금 해뜨고 있다. 그 수요에 맞춰서 어느 정도 가져야 된다고 했을 때 좀 쪼개서 한번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도 좀 재밌을 것 같다. 사장님은 근데 2012년도에 처음 오픈할 때 창업 자금은 어떻게 조달하셨습니까? 제가 모아둔 돈 한 5천, 6천? 또 아버지가 이제 제대할 때 1,000만 원 주시고, 아버지가 용인에 집을 증여를 해주셨어요. 대출을 대출 받아서. 있어가지고 네, 시작한 거죠. 처음에 하나를 하다가 두 개를 하실 때는 무슨 생각으로? 같이 일하는 분도 이제 어느 정도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도 필요하고, 매너리즘도 있고, 그때 당시에는 뭐 사업을 키우자 이런 생각보다 그냥 단순히 그냥 재밌는 거 해보자, 그런 식으로 시작한 거죠. 실례지만 매출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매출은 다 다른데 피자집 평균 한 6천, 가셨던 데도 6천, 여기는 한 3천에서 4천. 컵이요? 펍이 계절을 많이 타고. 요즘 수제 맥주가 좀 많이 좀 딴 데는 많이 빠졌는데 네. 요즘은 좀 어떠세요?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잘 탄다고 해야 되나? 제가 처음에 피자를 했을 때 그때도 화덕 피자가 막 뜨던 시기였고, 2015년도에도 수제 맥주가 막 그때 뜨던 시기였고. 근데 저희는 사실 서울이나 이런 데는 꺼졌는데 저희는 그때 이후로보다 계속 항상 상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서울보다 좀 늦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가게들이 자주 바뀌지 않아요? 근데 있는 가게들은 잘 있어요. 오래 있는 것들은 오래 있고 자주 바뀌는 건 자주 바뀌고 메인거리도 지금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상권들이 어느 도시든지 이런 상권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거닐 수 있는 거리라고 해서 옛날에는 정자동 카페거리, 죽전 카페거리지만 큰 재미를 못 보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데 여기 사실 주차도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렵고 아줌마들이 접근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주차비도 아까워하고. 네.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상권들이 앞으로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근데 그것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여기가 거의 2006년부터 있으면 거의 한 12년, 13년 됐는데 몰도 생기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몰이랑은 좀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상인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여기도 그 아버지가 번영 회장 하기 전에는 저녁 때 오면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다 전구 달려있고 네. 앞에서 이렇게 뭐 다 꾸며놓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저는 여기가 생기고 나서 예전에 죽전 신세계 생기고 이랬을 때 좀 그때 좀 전 타격이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돌아왔더라고요. 근데 광교나 송파 위례신들 이런 데들은 진짜 엉망이거든요. 네. 한번 여기 있다가 옮겨가면 여기는 완전 초토화되고. 여기는 저희가 봐도 무난한데 그 광교 카페거리 건물주들도 여기 자주 왔어요. 뭐 어떻게 살리냐 상인들이 하지 않는 이상 절대 안 되더라고요. 따로 음식 만드실 때 따로 중요시 생각하시는 게 좀 있으신가요? 우리가 먹었을 때 맛있게 하자. 원재료 사오고 이런 것도 다 관여하세요? 그쵸? 셰프 분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왜냐면 제가 이제 요리를 했으니까 시작할 때부터 해왔던 거니까 같이 보면서 그렇게 하고. 그 셰프님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러면 제가 느꼈을 땐 거의 이제 사업 파트너다 이렇게 그쵸?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분은 계속 셰프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계속 셰프만 했어요. 셰프만 하신 거예요? 근데 셰프님도 한 지금 거의 6년 됐으니까 저랑 계속 같이 해왔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래 일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운이 좋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많이 부딪히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요리를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저도 직원이었을 때부터 같이 일했던 분이니까 그런 거에서 트러블은 없고 제가 봤을 때 두 분이 정말 잘하는 게 아직도 저한테 계속 사장님하고 반말 안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 온 거죠. 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아버님께 집에서 아버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아버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 잘 안 하죠. 그냥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런데 몇 개씩 운영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여기를 그냥 다 잡겠다 사실 이런 식으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어차피 장사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 아무리 스테이크하고 칼국수가 잘 된다고 해도 먼 데로 가면 이게 관리하기 힘드니까 쪽을 다르게 해가지고 거기서 좀 하시더라고요. 관리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니까 이 한 군데다가 여러 가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그냥 아예 이렇게 해서 그 백종원이 처음 한 것처럼 다 해보자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 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단점이 있더라고요. 인력이 공유가 안 돼요. 품목이 다르고 얼추 비슷하다고 여겼는데 아니 완전 달라요. 아, 그래요? 다 레시피가 다르고 그리고 이제 쓰는 재료가 소스나 종류가 이런 게 그러니까 원재료는 가능해요.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버거워요. 저 여기 있다가 여기 가는데 레시피가 같은 메뉴인데 레시피가 다르니까 그걸 다 외워야 되니까 디스플레이도 다르고 그래서 조금 더 크게 해보자라는 게 그런 거죠. 관리적인 측면이 그러니까 내가 직접 와서 이렇게 봐주고 하기에는 편한데 왜냐면 하나 안에 있으니까. 근데 만약 그쪽에서 한 명이 빠져나간다고 이제 얘를 채우기에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분위기도 다르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너무 생각해 주는 걸 수도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내 아이템으로다가 그 사람이 사업을 하게끔 하는 게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하면 누군가가 하고 싶어 한다. 피제리아 다문 나름대로 다른 양식 프랜차이즈도 많이 갔다 왔는데 나는 그래도 용인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하는 여기 사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좀 창업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됐을 때 사실상 그 사람이 이만큼 소화를 하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6개월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걸 합쳐서 한다는 개념이 좀 전혀 다른 아예 다른 브랜드죠. 그러니까 이 장점을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 파스타 그런 거에 비중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요. 6개월 걸리면 제가 봤을 때 프랜차이즈 업주가 절대 안 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더 생각해 보는데 아이템적인 거라서 그럼 아직 딱히 딱 정해놓은 건 아니시네요. 뭘 팔지는 정했어요. 뭘? 세부적으로는 안 정인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뭘 팔지를 딱 정해지면은 샘플 매장을 하실 거예요? 해볼 생각이 있어요. 프랜차이즈 과정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문의를 들어와도 어떻게 해줄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수업을 들어보니까 그냥 무턱대고 해줬다간 버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천천히 준비를 하는데 그래도 매장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진짜 처음부터 초보자가 와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려고 그런 매장을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 딱 구체적으로 되신 건 아니고 근데 지금 딱 생각을 갖고 일단은 가맹사업 하기 전에 하나 정도는 내가 물론 프랜차이즈 과정을 가보셨으면 무조건 지정전 필수라고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고 또 그러면 새롭게 그 만든 그 브랜드는 이런 축전 카페거리 같은 데 어울리는 겁니까? 근데 그런 게 많아요. 사실 그 모델은 여기 오늘의 와인 아시죠?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 인테리어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컨셉. 와인하고 뭐 간단한 음식이나 그런 거. 그 가격에 그 정도면 지금 어딜 들어가도 거의 다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3,900원짜리 와인들이 요즘 많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음식 맛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그 정도 가격에 그 정도 분위기 이 정도로다가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근데 이제 저희는 다 음식하던 사람들이고 지금 사실 저기 피자쇼 셰프님은 그걸 먹겠어요. 그러니까 음식하던 사람이 프랜차이즈를 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보니까. 근데 저기 처음부터 같이 요리하신 분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깨져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도 음식하던 사람이니까 그래도 쟤네보다는 맛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뭐 해보진 않았지만 이건 그냥 개인적인 건데 프랜차이즈 사업이든 뭐가든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사실 오늘의 와인 컨셉이 가만 보면 사실 인테리어 수익하고 뭐 그 다음에 사실상 뭘 얻을 수 있지 사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특히 요즘 주류 쪽에 그래서 생각을 한 게 그거죠. 와인을 수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수제 맥주라고 하면은 개인 양조장에다 우리 맥주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쓰고 어쨌든 그걸로다가 그게 물량만 되면은 받쳐준다면 네.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제가 수업을 거의 막바지 들었을 때 그 주세법이 바뀌면서 그 부분이 이슈였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좀 되더라고요. 단순히 수입사에서 받아오면은 안 되지만 그 음식을 아예 저희가 직접 공장에서 하면은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되긴 다 되긴 하겠네요. 뭐 정말로 되느냐는 솔직히 뭐 까봐야 아는 거지만 근데 결국은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본사에서 수익이 나야지 뭔가 운영이 되는데 가맹점주들은 본사에서 조금만 떼가면 이제 도둑으로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시는지는 제가 이해는 했어요. 그럼 이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제가 지금 6개월 동안 어느 정도 생각해서 온 거니까 기존에 하던 것도 어느 정도 완전히 나와야지 이게 가능한 거고 그럼 사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렇게 한다고 쳤을 때 내가 직영점을 하는데 거기서는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네가 있어요. 여기도 될 거예요. 저기 바로 옆에도 되니까. 그럼 여기다 된다 했을 때 우리 이 컨셉으로 하는데 창업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거다. 그게 어느 정도 예상은 해야 될까요? 그게 문제예요. 거기다 걸리는 거죠. 저기 오늘와인도 보니까는 한 보통 2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30평? 이 정도. 권리금 보증금 빼면 2억인데 거의 3억인데 누가 그 주류대출도 안 되는데 거기서 얼마나 이거를 좀 가성비 있게 오픈을 하냐 그게 문제겠죠. 마지막으로 후보 창업자들 위한 채널이니까 그분들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라든지 저 사실 그런 게 있다. 이 아이러니하게 창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장사를 하지만 저도 애기도 있고 보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쉬는 날에도 핸드폰 계속 봐야 되고 또 무슨 일 터질지 모르고 항상 그런 여기 오기 전에도 밥 먹다가도 여기 갑자기 비 와가지고 이쪽 저쪽 물 샌다고 해서 거기 갔다 오고 저는 사실 다른 월급쟁이보다 낫겠지 하는 생각을 할 거면 정말 하지 말고 왜냐면 제가 어제 프랜차이즈 동기들하고 그 일본 연수 갔다 왔어요. 거기 보니까 프랜차이즈 슈퍼바이저들도 있고 뭐 있더라고요.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거기도 프랜차이즈도 이제 점주에 따라서 매출이 완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벌써 뭐 이거 하나 해서 사장 소리 듣고 할 거면 제가 봤을 때 돈 못 벌고 그냥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하면 진짜 잘 되는 거고 제 아버지한테도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여기 이 고정동 카페거리에서도 잘 되는 집은 사장이 여기 카페거리 제일 오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셰프님도 그렇고 진짜 제일 먼저 출근해서 제일 늦게 가요. 제일 많이 바뀌는 가게는 여기 체류 시간이 제일 없는 사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창업하지 말라는 게 진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할 거면은 정말 그 정도 마음가짐 아니면 제가 봤을 때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는 게